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의 바이오 전략 기획팀의 상무죠. 남경숙 상무가 리보세라닙 내년도 이제 미국 FDA 승인 기대한다는 기사가 이제 오후에 나왔는데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주가는 이제 2% 가까이 상승한 46,650원에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피칭데이 관련되는 부분과 오후에 이제 리보세라닉 관련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인데요. 2022년도에 이제 HLB 생명과학의 뭐 이사로 이제 그 기사가 나와 있고 HLB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오 전략 기획팀의 상무입니다. 남경수 상무인데요.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 26년도 내년도에 항서제약도 어제 제가 외신 보도에서 내년도가 항서제약 입장에서 글로벌리제이션에서 FDA 승인 관련되는 부분을 뭐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HLB 그룹도 내년도에 FDA 허가를 예상하면서 이 글로벌 상업화에 다시 한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여 개 제약 바이오 계열사로 구축된 그 에코시스템인 HBS를 기반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해서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뭐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남경숙 상무가 26일 그 서울 바이오 의료 오픈 콜라보에서 리보세라닙의 FDA 허가를 내년도로 예상한다. HLB는 신약 개발을 넘어서 토탈 헬스케어 밸류체인을 갖춘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 이제 신약 개발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이제 2020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밸류체인을 갖추었던 부분에 재평가가 어떤 기대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두 번째 CRA를 맞았고, 작년도에도 5월달에 첫 번째 CRA를 맞은 바 있죠. 그리고 작년도 9월달에는 비모 인스펙션을 NAI로 일단은 통과를 했고요. 항서제약도 이제 올해 1월 23일에는 CMC 관련되는 부분을 문제를 뭐 해결했다. 이 말은 이제 FDA에다가 이 관련되는 부분에 액션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다시 한번 FDA의 CRA를 맞았죠. 남경숙 상무 같은 경우에는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왜냐하면 스폰서가 이제 엘레바입니다. HLB의 뭐 그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NDA 제출을 준비 중인데 일단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항서제약에서 데이터 확보되어야 이 VLA와 NDA가 같이 나가는 거고요. 결국 여기서 이제 리서브미션은 지금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 정도에 제출이 목표다. 이제 김동건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에즈모 때 이제 이야기를 항서제약과 긴밀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클래스 1이 되든 클래스 2가 되든 상반기 내에 최종적인 승인 여부 결과가 날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라프라틱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되게 되어서 우선 심사로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도 뭐 상반기 내에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건의 FDA 허가 관련되는 모멘텀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HLB는 인수합병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확장해 오다가 22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업종을 바이오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22년도가 이제 5월달에 그 리보생과 캄넬리주막에 관한 관련되는 부분에서 통계적 위성을 확보하는 어떤 뭐 그런 어떤 내용에서 업종도 아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간암뿐만 아니라 지금 항암제 라인뿐만 아니라 뭐 펩타이드 중심의 대사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뇌질환이라든지 이런 파이프라인도 지금 확장을 좀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약효 독성을 함께 수용하는 빔상 연구기관을 보유한 점, 요거는 이제 HLB 바이오스텝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보기 드문 경쟁력을 꼽힌다. 뭐 수직 계열화를 지금 이루고 있죠.
HLB의 바이오 에코시스템은 단순히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이 진단, 예방, 그 다음에 이제 처방, 뭐 요런 어떤 의료기기까지 포함해서 진단, 제조, 유통까지 이제 확장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계열사 간 이제 시너지는 향후에 이제 이 R&D 쪽의 어떤 가치가 속도라든지 확장이 되게 되면 이 밸류 체인에 대한 어떤 이제 평가가 결국 가남에서 허가를 받아야 이 그동안의 노력들이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뭐 주가로 영향을 볼 수 있겠죠. HLB 그룹 전체 38개 계열사 중에서 23개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국내에 20개, 해외에서 세계 기업이 유기적 시너지를 뭐 이미노민도 있고 뭐 베리스모도 있고 엘레바 테라피도 있으니까 해외 세계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임상 12개, 1상이 11개, 2상이 5개, 3상이 6개, NDA 준비 중인 게 2건, 요렇게 지금 전체적인 R&D 자산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경숙 상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한된 기술과 기업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회신하고 올해 처음으로 스타트업 피치데이는 그러니까 투수가 이제 공 던지면 포수한테 가는 걸 이제 피칭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이제 VC를 앞두고 스타트업들이 간략하게 자기 사업 모델에 대해 설명하면 투자를 유치하는 게 이제 피칭 데이라고 하거든요. 뭐 IR 데이라고도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스타트업 피치 데이도 개최했고 향후에 이제 뭐 자금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R&D 확장에서 의미가 있겠죠. 관심 관련되는 부분은 의약품, 의료기기, 진단, 신규 플랫폼까지 확장되어 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유망 스타트업과 협력을 통해서 바이오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유타 이제 다른 이 신약 개발사들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성장의 어떤 모습과 그동안의 M&A에 있다면 앞으로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확장을 하는, 그래서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생태계라든지 활용정점은 결국 가남이 만약에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어떤 이제 뉴 모델을 시장에서 뭐 이야기하는 어떤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칭데이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2025년도 첫 번째 이제 피치데이를 했는데요. 이 한강변 이제 문화공간 더 리버가 있잖아요. HLB 계열 중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최를 했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R&D를 외부에서 그 협력을 하는 거죠. 콜라보를 해서. 그래서 이 성과와 전략을 공유하는 동시에 소통회 장으로 뭐 진행되었고, 진양권 회장도 뭐 참석을 해서 사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뉴 웨이브는 연결과 실행, 변화를 통해서 함께의 길을 만들고 새로운 파도를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연대의 출발점이다. 휴먼 HLB 그룹의 이니셜도 휴먼 라이프 베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관련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네오캠 바이오는 생명과학 이제 기사에 보면 한 번씩 나오는 거죠. 이 이제 뭐 CBD라고 하는 그 칸나비디올 관련되는 부분에서 생명과학과 공동 개발 중인 약품 연구 현황을 뭐 공유했고요. 그 다음에 아론티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AI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 나스닥에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국내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AI 신약 관련되는 부분의 대표적인 그 강세 회사가 여기죠. 그 로켓 헬스케어인가요? 여기가 지금 대단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월봉을 보셔도 몇 달 사이에 만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거의 한 6배, 7배가 강세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AI 기반의 그 뭐 재생 치료, 3D 뭐 프린팅 관련되는 부분의 회사인데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LB 그룹 중에서도 그 신약을 보통 10년에 뭐 1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AI 신약으로 하게 되면 뭐 2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는 속도감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아론티어 관련되는 부분에도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지니아 관련되는 부분은 바이오스텝이 과거부터 이제 전략적 투자를 좀 잘했던 부분들인데 이 새롭게 선정된 세계 기업도 그 각사의 핵심,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동안에 했던 부분 말고 새로 상트네어 바이오사이언스, 셀렉신, 에파인드 뭐 테라피틱스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어서 상트네어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허투발은 이제 고용암을 포함해서 다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여기는 이제 그 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신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이제 셀렉토프. 그러니까 이 에피토프라고 하는 말은 그 항체가 항원에 붙는 부위를 이제 에피토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피토프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약의 효과도 좀 달라지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파인드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를 연장한다는 말은 반감기가 이제 짧게 되면 약을 이제 자주 해야 되는 거고 반감기가 긴다라고 하면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한 달에 한 번 맞는 것들을 1년에 몇 번만 맞아도 되는 거니까 최근에 뭐 안과 질환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경구용으로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반감기 연장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바이오 베터 개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창용 HLB그룹 투자부분 부회장은 이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서 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중기적으로는 좋은 어떤 실질적인 성과의 어떤 기대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들어서는 일단 반등을 하고 있죠. 상해 증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홍콩에서도 저점 대비해서는 오늘도 장중에 한 6%, 3일 동안에는 한 15% 정도 이제 일단 반등을 오면서 그동안의 가격 조정에서 거래량이 이번 주에는 좀 늘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다는 좀 특징이죠. HLB도 어제 오늘 이렇게 반등의 모습이 항서제약과 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쪽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도 거래량 여전히 좀 작습니다. 100만 주 언더로 지금 8거래일째 이어가고 있고 공매도 거래량은 오늘 다시 또 두 자릿수로 좀 늘었죠. 어제 양봉이 나오면서 좀 압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양봉으로 진행되는 모습이었고요.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 기준을 보시게 되면 735만 주대.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상한보다는 체결이 좀 더 많은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차트 흐름을 조금 살펴봐 드리면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양봉이 8거래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5일선을 일단 돌파를 시켰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일단 양봉이 나서 이틀 동안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나왔던 하락갭도 조금 메꾸면서 이 46,500원을 일단 회복했다는 거. 이 박스권이 다시 이제 들어가는 박스권 하단이 살짝 이탈되었다가 이번 주에는 반드시 46,500원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46,500원을 회복하는 어떤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거래량이 여전히 좀 작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떨어집니다만 일단 가격 측면에서는 일단 회복을 해줬다. 그래서 힙소의 어떤 흐름으로 다시 박스권이 이제 46,500원을 지지 구간으로 만들어준다면 이 52,000원대 지금 현재 가격은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54,000원, 그 다음에 파라볼릭이 53,000원이거든요. 52,000원 위로 올려놓고 이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서 12월 달과 1월 달을 대비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요.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창구 쪽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이 이제 신한에서 일단은 매수가 들어왔고, 한국에서는 매도. JP모간은 다시 이제 매도로 바뀌었죠. 어제 매수해서. 그래서 공매도 쪽 창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진성 양봉은 일단은 아닙니다만 그 항서제약과 결을 같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래가 늘면서 양봉 형성이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고 장 초반에 47,400원대까지 올라가서 이 46,500원 윗단에서 일단은 유지를 하다가 2시 반 넘어서 조금 이제 떨어졌습니다만 일단 이제 46,000
650원에 일단 마감하고 애프터마켓에서도 41,850원 현재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대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목요일 금요일에도 좀 거래가 실려있는 양봉으로 5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의 회복이 나오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